경쟁 강도는 허상입니다. 이것만 보고 소싱을 하면은 좀 배신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슬롯은 검색량을 뻥튀기 시키고요. 대량 등록은 상품 수를 뻥튀기 시킵니다. 보통 스마트 스토어 강사분들이 한 99%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키워드랑 경쟁 강도만 보면 된다. 그러면 제품이 팔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 수가 많은데 검색량이 낮으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 찾는 사람들은 적은데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상품 수가 적은데 검색량이 높으면은 틈새 키워드라고 해서 이런 걸 소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높으면 당연히 내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넥밴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상품 수가 30만 개 그리고 검색 수가 3,000 이러면은 경쟁 강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 90대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판매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토마호크라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상품 수가 33,000, 검색 수가 98,000, 거의 한 10만이죠. 이러면은 경쟁 강도가 0.34, 그러니까 1대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상품 경쟁 강도를 보고 소싱을 한다. 이게 맞을까요? 언뜻 보면 맞는 내용이죠. 저는 이 내용이 한 50% 정도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기 위해서는 이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슬롯과 대량 등록이라는 것 때문인데, 슬롯은 뭐냐면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검색량을 올리는 행위들이 이제 슬롯이라고 보면 되고, 대량 등록은 뭐냐면 도매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대량 등록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슬롯이라는 것이 검색량을 뻥튀기 시키고 있고요. 대량 등록은 상품 수를 뻥튀기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뒷고기라는 거를 2019년도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 잘 팔았는데 지금도 검색을 해보면은 상품 수가 적어요. 그리고 검색 수가 많습니다. 거의 뭐 경쟁 강도로 치면은 0.1 정도,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검색량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 기준으로 3개년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는 25,000, 2021년에는 32,000건, 2022년에는 4만 건이 검색량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검색수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거의 한 1.5배 정도 올라갔어요. 2020년도보다. 그러면 이 데이터만 봤을 때 거의 매년 7, 8천이 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뒷고기는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입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드리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예스죠. 예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실제의 어떤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검색량은 뭐예요? 슬롯이죠. 슬롯 때문이죠.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넣기 때문에 검색수가 부풀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비수기를 보면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비수기 시즌에는. 그런데 성수기가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수요가 이렇게 7, 8천씩 늘어났다면 비수기에도 조금 위로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 보통 성수기 한두 달 전에 마케팅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해당 키워드에서 판매량이 뭐 3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늘지도 않았어요. 1등은 이게 한 400건 정도, 그리고 4등은 한 37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죠. 1등, 2등, 3등, 4등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상위 노출된 상품들이 판매량을 다 쓸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수요가 한 1.5배 이상 엄청나게 늘었다면 이 낙수 효과가 있어서 1페이지 내에 다른 상품들도 판매량이 좀 늘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된 상품들이 판매량을 다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약과예요. 마진이 적고 상품 수가 적은 예시를 갖고 와서 그렇지, 만약에 마진도 괜찮고 그 시장성도 괜찮은 제품, 그러니까 치열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검색량 뻥튀기가 훨씬 더 심합니다. 옛날보다 검색량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검색량만 올라갔냐? 그렇지도 않아요. 상품 수도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망치를 검색을 해보면은 등록된 상품 수가 한 98,000개고 검색 수가 한 7,000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쟁 강도가 꽤 높은 편이니까 이거를 소싱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네이버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올리면 팔립니다. 그냥 올려두면 팔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매 건수나 리뷰 수를 보면 1등 제품이 이 정도밖에 없고요. 2등 제품은 조금 많네요. 근데 3등 제품도 엄청 많은 건 또 아니고 4등 제품도 뭐 리뷰 수가 없죠. 5등 제품도 없습니다. 6등 제품 조금 있고요. 군데군데 리뷰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올리고 조금만 판매량을 일으키면은 바로 최상단에 노출이 돼서 잘 팔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품 수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98,000개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고무망치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많을까요? 물론 뭐 중국 제품들이 대다수겠지만 그걸 포함하더라도 고무망치를 이렇게나 많이 상품을 등록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죠. 다 스펙이 비슷한 제품들인데 이름만 다른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좀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즉 이건 뭐냐? 도매 사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는 상품일수록 이런 상품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품 뻥튀기가.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 이런 고무망치들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썼거나 아니면 연습 삼아서 올리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경쟁 강도는 허상입니다. 이것만 보고 소싱을 하면은 좀 배신감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 제가 설명드렸죠. 슬롯은 검색량을 뻥튀기 시키고요. 대량 등록은 상품 수를 뻥튀기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소싱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 파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물론 참고는 하죠. 참고는 하지만 얼마나 참고하냐? 후하게 봐서 50% 정도. 나머지 50%는 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네이버를 다시 검색해봐야 됩니다. 이런 툴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쟁 강도가 나오는 툴이 없었을 때 어떻게 봤을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이 데이터에 안 나오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경쟁 강도를 볼 수 있는 거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4가지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똑같은 검색량이어도 없어도 되는 제품이 있고 있어야만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결핍을 해소해주는 제품으로 가야 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욕실 커튼이 있고 안마 커튼이 있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경쟁 강도라고 했을 때 저는 안마 커튼은 괜찮지만 욕실 커튼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욕실 커튼이라는 건 굳이 없어도 되는 약간 인테리어의 느낌인데 이 안마 커튼은 없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거죠. 뭔가 잠을 못 잘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안마 커튼을 무조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마 커튼이나 안마 블라인드 뭐 손쉽게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지, 어쨌든 이 안마 커튼을 거의 다 사려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고, 근데 욕실 커튼은 그냥 내가 재미로 보고 싶어서, 인테리어 보고 싶어서 어떤 게 있나 그냥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경쟁 강도여도
결핍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뷰 수, 제가 아까 고무망치 사례를 봤지만 결국에는 상위에 노출된 제품들이 리뷰가 얼마나 있는지가 내가 올렸을 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확률과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을수록 좋은데 이건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제품의 리뷰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강의 때는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상위 노출된 제품들의 리뷰들을 좀 보면서 장점과 단점들을 추려보면 우리 제품이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 상품도 웬만하면은 소싱을 하지 않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비교에 묶이면은 왜 어렵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가 경쟁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묶이게 되면은 내가 뭐 마케팅을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격이 낮은 제품이 상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마진이 되게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악순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만 우대하는 키워드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전거나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은 소싱하기도 어렵지만 소싱을 해서도 팔기가 어려운 제품이에요. 왜냐면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브랜드 카탈로그 묶여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조사만 띄워주겠다, 네이버에 의도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경쟁 강도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경쟁 강도에서 되게 좋은 제품인데 막상 검색을 해보면은 가격 비교 묶여있는 제품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초보분들이 판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슬롯을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슬롯을 넣으려면 가격 비교로 묶여있는 제품들은 이 묶여있는 것들에다가 전부 다 트래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곱절로 들죠. 곱하기 곱하기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상품이란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쇼핑 탭 상위 노출로 판매하거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잘 파는 사람들은 경쟁 강도를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요. 경쟁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가 쇼핑 탭 상위 노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산들이 있거나 혹은 또 내가 바이럴 마케팅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나 이러면은 경쟁 강도보다는 이제 시장성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고, 내가 아직은 틈새 키워드에서 제품을 하나 두 개씩 나가는 거에 만족을 한다면은 이제 무엇을 배워야겠어요? 쇼핑 탭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거나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1페이지에 있는 업체가 내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는 것을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경쟁 상대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 것 뿐이지 이 작은 데에서조차도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럼 비즈니스가 아니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을 기르려고 해야 되는데 이 경쟁 강도만 보고 그냥 제품 올리려는 분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둘 다 경쟁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쇼핑탭 상위 노출로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쇼핑탭에 노출되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1페이지 위에 올라가려면 이 경쟁사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제품도 소싱하고 마케팅도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우회해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외부 유입을 끌고 오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불카지뉴라고 하고 이 외에도 여러 매체들, 뭐 SNS일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일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바이럴을 일으켜서 유입을 시키고 구매를 전환을 시키면은 여기 뒤에 있던 순위가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결국엔 이 두 개 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파는 사람들은 결국 이 두 가지로 팔아요. 이걸 내가 알고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가끔 저한테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상품 소싱에서 솔직히 가구매랑 슬롯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상위 노출 되니까 그냥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스킬이에요. 그때그때 먹히는 스킬이에요.
그럼 이게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팔았고, 이게 만약에 막히면 대표님들은 어떻게 판매할 거예요? 이거는 2022년 지금 9월 달인데, 이 9월 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당장 다음 달에 막힐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다음 달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비책이 있으세요? 네이버는 항상 이렇게 뭔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엔 막히고, 결국엔 옛날보다 까다롭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어려움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랬을 때도 나는 더 잘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마케팅과 브랜딩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큰 대형 마케팅 업체가 들어와서 똑같이 돈을 써서 경쟁을 하면은 그 업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효과를 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만 하면 잘 팔린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업체가 들어와도 우리 거는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케팅과 브랜딩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